2023년 사업 시행인가 2024년 관리 처분을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 70% 수준으로 일괄 정액해서 사업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 시세 80% 수준으로 바꿔서 확인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엔초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전농 9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농 9구역은 작년 3월 도심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니 공공임대아파트 아니냐? 지금 사면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농 9구역 공공재개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 이사대책으로 나온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농 9구역은 2020년 5.6대책에 나온 공공재개발로 현물 선납 방식이 아닌 기존 민간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 처분 방식입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LH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공공재개발 홍보 동영상을 가져와서 확인해 봅니다. 아파트에 LH 로고가 박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레미안 로고가 딱 박혀 있네요. 민간 건설사로 건설하니 레미안, 롯데캐슬, 히스테이트 같은 민간 브랜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공적 지원을 받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 속도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을 허용하거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건축을 허용합니다. 주민 요청 시 LH가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까지 보장하여 소유자의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담 수권소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와 이주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임대주택 상가 공급으로 원주민의 둥진의 몰림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공공재개발 내용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공공재개발은 권리산정일이 후보지 공모일인 2020년 9월 21일입니다. 전농 9구역은 해당 고시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분양대상 기준이 종전조례 규정을 따르고 정비 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대상 여부는 최소 분양면적인 29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게 되어 29제곱미터 미만 기존 구역 내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크게 반발하게 되었는데요.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구역 내 신축 빌라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필요했고 결국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상생 협력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구역 전용 15.7제곱미터 미만 주택 소유자는 분양 자격 미달로 현금 청산 대상자를 두었고 분양 대상자별 순위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29.86제곱미터 미만 소유자는 상생 협력 기금 출연을 하기로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두어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시행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있어 후보지 선정 다음 날인 2021년 3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였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지난 24일 전농 9구역은 LH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작년에도 LH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왜 또 하나 싶어 확인해보니 서울시에서 사전기획 가이드라인을 먼저 수립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전기획 제도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업구역의 기획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향후 있을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 위원회 절차를 하기 위한 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이번 LH 설명회에 참석을 늦게 해서 사진이 대부분 가려져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일찍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철길 쪽 정비 예정 구역 밖을 새로 편입하고 구역을 정형화하고 공공청사 위치를 시립대 쪽으로 빼고 상가도 시립대 쪽으로 뺀다고 합니다. 좀 더 넓어지고 반듯해졌습니다. 전농 9구역 향후 일정입니다. 사전기획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전체 일정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7월에 가이드라인 수립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정비계획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사업시행인가 2024년 관리처분을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하반기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정말 빡빡합니다. 변수 없이 마구마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LH 주민설명회 자료를 가져와 봅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전남 9구역 조합원 분양가를 작년 기준 5구제곱미터 약 7억 1,200만원, 3.3제곱미터당 2,966만원, 84제곱미터 약 9억 600만원, 3.3제곱미터당 2,66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건축규모, 감정평가, 주택 시세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이며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가를 주변 시세 70% 수준으로 일괄 정액해서 사업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 시세 80% 수준으로 바꿔서 확인해 봅니다. 실제 분양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 봅니다.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3월 15억 9,500, 최근 실거래가는 2022년 6월 14억 9천, 네이버 시세는 15억에서 17억 5천입니다. 네미안 크래시티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9월 17억, 최근 실거래가는 2022년 5월 15억, 네이버 시세는 14억 8천에서 18억입니다. 네미안 미드카운티 84제곱미터 최고가는 작년 8월 15억 5천, 최근 실거래가는 작년 11월 14억 7천, 현재 네이버 매물은 14억에서 20억 3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미안 엘리니티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3월 14억, 최근 실거래가는 2021년 3월 14억, 네이버 매물은 현재 17억에서 20억입니다. 올해 입주한 롯데캐슬 클라시아 84제곱미터 최고가는 2021년 8월 16억 2천, 최근 실거래가도 역시 2021년 8월 16억 2천, 현재 네이버 매물은 18억에서 20억입니다. 전농 9구역은 전농동 103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이 편입 예정지 포함 44,878제곱미터입니다. 총 1,177세대로 권리자 일반 분양 합쳐 874세대를 예상했으나 이번 구역 편입으로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농 9구역은 청량리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청량리역은 서울 전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승역입니다. 청량리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과 경춘선, KT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요지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신호선이 신설되고 추후 면목선 등 12개 노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버스 노선이 다양하고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 한양 수자인 그라시 L 등 청량리역 인근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청량리 재래시장, 경동시장이 바로 코앞이라 편의시설 이용이 아주 편리합니다. 성심병원, 경희의료원, 고대 안암병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전농 9구역 재개발 물건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최소 분양 면적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실거주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 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그대로 쓰고 마감재 등 주민재산권 영향을 주는 주요 사항들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공공재개발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농 9구역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